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지부진했던 움직임에 대비하면 오늘의 시장은 양시장 모두 괜찮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미 마감된 아시아 시장도요, 보시면 상해종합지수도 그렇고 홍콩 항생지수, 니케이 전부 다 어찌됐건 빨간불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시장만 괜찮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 그것들이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1시간 4, 50분 정도 뒤면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요. 우선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금리도 현재 뭐 크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뭐 채권 금리가 10년물이죠. 크게 뭐 1.8% 이상 올라간다라거나 그런 이슈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8% 정도 수준으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종목으로 들어가서요. 우선 뭐 종목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 오늘 1.01%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이 60평선에서 계속 조정받으면서 뭐 완만한 기울기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양봉다운 양봉을 좀 뽑았습니다. 뽑았고요. 그리고 오늘 양봉의 그 주체라고 할까요? 순매수의 선봉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꽤 큰 금액을 샀어요. 외국인이 1365억, 기관이 202억 샀습니다. 그동안에 비하면 외인이 좀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 보면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 찍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불안불안했는데요. 62평선 살짝 넘어가는 양봉을 뽑아주면서 3087포인트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매동이 보시면 외국인이 5747억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7천억 가까이 순매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근의 시장 기조에 비하면 파워풀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연기금은 이때를 틈타서도 10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탈하면서 참 안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소방수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종목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디스커버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만원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22평선은 어쨌든 깨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2평선인데 조금 더 이제 살짝 뭐 이렇게 완만하게 가겠는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22평선을 어쨌든 깨지 않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종목 자체는요. 그리고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으로 좀 죽어버렸죠.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슈와 모멘텀만 좀 있다면은 충분히 강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다면요, 이렇게까지 지금 거래가 죽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뭐 약간 소외된 상황에 처해진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소외된 과정 속에서도 6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를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만원이 지켜진다면 우리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 디스커버리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보다는 사실은 호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체가 급격하게 순매도를 해버리거나 뭐 물량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대주주마저도 지금 최근에 공시를 띄우면서 상당 부분 뭐 적지만 지분을 조금 더 장내 매수를 통해서 늘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매수 보면 외국인이 오늘 1억 기관이 3,800만원 순매수 했네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이슈가 있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좀 터질지 계속 지켜보면서 흐름을 참고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이오사이언스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바이오사이언스는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양봉 없이 계속 음봉으로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이 음봉이 언제 멈추느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망치형 양봉이든 음봉이든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린 망치형 양봉이다 음봉이다 하는 것은 제가 뭐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런 거죠, 요런 거.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게 뭐 꼭 비단 양봉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음봉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어쨌든 아래 꼬리 수급이 길게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그런 캔들을 좀 의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작용이다 뭐다 해서, 물론 뭐 기존의 공모 물량이라든지 청약받은 기관과 개인의 물량들이 쏟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이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기금이 조금 뭐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좀 오랜만에 오늘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인들은 조금 샀지만 뭐 큰 이슈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을 좀 두고 제대로 좀 반등이 나오는 듯한 캔들이 좀 나온다면 급격하게 좀 반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사실은 요 캔들에서 찍고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찍고서 이렇게 좀 반등할 수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캔들 바뀐다면 급격하게 또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또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더 훨씬 더 눌려야 될지, 어느 지점에서 돌려 세울지 지켜봐야만 되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와 어느 정도 커플링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 케미칼이 여전히 뭐 시원치 않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양봉이긴 하지만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302평선 이자 한 24만원짜리 25만원짜리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만 되고, 여기서 반등이 될 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밀릴 때까지 밀려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장기 평선을 터치해주는 반등이라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등, 아이고 자꾸만 제가 잘못 그리네요, 반등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야만, 그죠? 좀 그림이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양봉이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핏 봐도 개인들의 순매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던 종목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 그때 개인들은 아마 정말 질려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오더라도요. 그런데 그게 예상보다 한 번 더 뽑고 20평선을 지지해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 반등한다면, 이 움직임은 저가에서 담을 수 있는 시점으로 오히려 우상향의 그림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의 흐름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좀 LG화학 같은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LG화학도 보면 여기서 잘 가다가 이렇게 눌려서, 그죠? 조정을 깊게 받고 했을 때 여기 올 때만 해도 다 이렇게 털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걸 넘어가서 이렇게
100만원까지도 찍었었던 전례가 있고, 현재도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 충분히 지금 제대로 된 상승 못하고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밀리고 있잖아요.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된 정말 산봉우리를 높게 찍고 나서 22평선 제대로 돌파 못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22평선을 돌파하러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매수가 아니라 22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해주는 그림, 하고 나서 안착해줘서 22평선이 밑에 깔리는 그 다음에 움직임이, 그때가 진짜 순매수의 시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시점인 거죠. 요런 때들 아예 돌파를 해버리던지,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주고 가는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밀리니까 쭉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반등 못하고. 특히 이런 무거운 종목들의 경우에는 22평선에 대한 매수와 매도로 어느 정도 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이평선 돌파가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훨씬 더 흐름을 어쨌든 타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아직은 케미칼은 특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휴 컨텐츠로 유안타 증권하고 제휴를 해서요, 유안타 증권을 하시면서 이제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에서 이렇게 등록을 좀 해주시면 제휴 컨텐츠로 저희 쩐대리를 검색하시면 제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HTS 화면을 조금 제공할 수 있게 유안타증권 측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구상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이 컨텐츠 하셨을 때 그 HTS 활용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활용하실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뭐 무료니까요. 제가 뭐 유료라든지 어떤 후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안타증권 사실은 뭐 개설해서 하나 계좌도 가지고 계시면 또 그 계좌에서 다른 중장기적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실 때 쓰시면 좋으실 테니까, 이렇게 하나 좀 개설해 주셔가지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유치자 정보 등록해 주시고 제휴 컨텐츠 쩐대리 검색해 주셔가지고 계좌만 좀 개설해 주시면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제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찮으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내일인데,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상 큰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면 크게 강하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가져가지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추세로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어쩌면 이번에 상승에서는 한번 전고 돌파하는 지수상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제휴 컨텐츠 유안타증권 개설을 통한 제휴 컨텐츠 등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